인천 교무실 앞에 모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우크렐레반 2기 학생들 지금 즉시 교무실 앞에 모이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환경을 고려한 소비 생활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요. 왜 환경을 고려해야 할까? 소비를 할 때. 그리고 어떻게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할까? 오늘 너희들의 소비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그렇죠? 오늘은 짝 활동 많이 할 거고요. 모든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지 신고 받아 있습니까? 네. 해주세요. 여기에는 오늘의 목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오늘의 목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이거 안 했는데, 자, 오늘 수업에 너희들의 목표를 한번 적어봐주세요. 활동의 목표에. 오늘 나연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에 발표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연이. 시연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 걸 적으면 됩니다. 자, 오늘 나중에 발표할 사람이 없으면 선생님은 나연이를 시키겠습니다. 주영아, 오늘 어떤 자세로 수업을 하겠습니까? 바른 자세로 해야 되겠지. 네, 바른 자세로 해야 되겠죠? 네, 그거를 적어주십시오. 자, 나의 목표가 적었으니까 자, 오늘 수업의 형태는 짝 활동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개념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세요. 우선 소비라는 주제어가 나왔잖아요. 소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소비라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 지구인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돌발 누구 나올까? 홍준이. 아프리카 어린이가 나올 것 같다. 어린이가 나올 것 같다. 땡 틀렸습니다. 오늘의 지구인, 성민이. 한국인, 구체적으로. 자, 오늘의 지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뻐요. 예쁘게, 아주 삐까번쩍하게 소비 생활을 좀 할 것 같은. 예. 오늘 선생님이 편숙쌤이 자가용을 타고 오늘 아침에 학교를 올 때 왕복 20km의 거리를 학교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머그잔에다가 커피를 마시고 컴퓨터를 켜서 업무를 합니다. 여기에도 소비가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가 소비가 들어있습니다. 자, 소비를 한번 찾아보시면 저요. 제목은 자가용한테 기름. 자가용을 켰을 때 기름을 썼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맞습니다. 또 소비. 나연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이구 잘 맞췄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늘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소비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아침에 소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비. 자, 어떤 걸 했습니까? 크게 하나만 말해 봅시다. 시작. 아침 뭐예요? 아침. 휴대폰을 썼다. 종이를 썼다. 아침을 먹었다. 그죠? 자, 활동지 보세요. 활동 1번입니다. 활동 1번에 보면 내가 한 소비라고 되어 있죠. 네. 예, 거기에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한 소비. 조용히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조용히에게 힌트를 주겠습니다. 조용아, 천장을 한번 보거라. 그러면 생각이 납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형광등입니다. 또 누가 고민을 하나? 민지야, 뭐를 썼습니까? 자, 크게 읽어봅니다. 밥을 먹었다. 뭐를 했다고? 종이를 썼습니까? 언제 썼습니까?
공부할 때 종이를 쓰고 있다. 예. 한번 발표해 볼 사람. 나 크게, 나연이야, 역시. 나연이가, 예, 나연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침으로 그렇게 아침으로 쿠키를 먹었습니다. 오, 또 손을 씻었습니다. 손 씻는 것도 소비와 관계가 있습니까? 물. 그렇지. 정말로 똑똑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지금 하나 알려줄게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슬픈 영상이에요. 간단하게 적고 그리고 익힌 점을 그 밑에도 한번 적어보세요. 벌써 다 적은 정민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물을 막 죽이고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동물을 막 죽이고 환경 오염을 시켰습니다. 정민이가 느낀 점은
동물들이 불쌍해 보이고 동물들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번 발표해 보세요. 인선이 그거 발표해 보세요. 그 내용은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죽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우리의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감독 앞에서 반성하는 결과였습니다.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진아, 어떤 걸 느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을 정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잔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낀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으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이 느낀 점만 적는 게 아니라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제목을 한번 짝과 만든 제목. 근데 오늘 여기에 심어가 있어요. 그냥 제목을 적는 게 아니고요. 소비, 앤, 환경. 요거를 넣어서 짧은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이 영상의 짧은 제목. 이 영상의 제목을 정해야 하는데 소비 그리고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불행하게도 짝이 없는 나연이 같은 경우에는 내 뒤에 민지하고 같이 수연이하고 3명이 같이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목 짓기 시작. 짝과 인원. 짝과 인원. 민지나 짝과 인원. 상관없습니다. 순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지은 티 손 들어보자. 오, 지은 티. 재영이 어떤 티, 어떤 제목이 나왔습니까? 환경 파괴하는 인간의 쓸데없는 소비. 환경? 파괴하는 인간의 쓸데없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쓸데없는 소비라고 지었습니까? 소중이 팀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죽음의 소비라고 환경을 파괴하는 죽음의 소비. 또 한번 발표해 볼 사람. 민성아, 어떻게 지었습니까? 쓸모없는 소비로 환경을 파괴. 쓸모없는 소비로 환경을 파괴한다. 이렇게 지었습니까? 은우야, 어떻게 지었습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소비 생활. 지금 혹시 못 지은 사람은 이 제목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정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잘 말한 것처럼 환경은 우리의 소비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죽음의 소비, 또 쓸모없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소비, 뭐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환경을 저런 인간의 모습 보여서는 안 되겠다. 아까 반성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아까 그 남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고려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선생님이 강조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당연히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하세요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 우리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짝을 쳐다보십시오. 활동 2번을 할 텐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왜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짝이 물어봅니다. 자, 우선 어디에 앉아있는 친구가 먼저 하느냐 하면 인선이 위치에 있는 친구가 짝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짝이 대답을 하겠지요.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뭐 때문이야. 그러면은 요걸 붙여서 짝이 하는 이야기를 적어주고요. 왜 그거 해야 되노?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짝이 뭔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면 내 활동지에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3화입니다. 저희 3번 단계로 묻겠습니다. 자, 짝을 쳐다보십시오. 활동지를 들고 자, 짝을 쳐다보십시오. 짝하고 원수졌어요. 안 보. 자, 시작. 사랑이 왜 관련된 소비를
이와이는 연결해야지. 연결되어야 돼요. 질문이 끊어지면 안 돼요. 자, 그게 다 했습니까? 나는 우리 짝과 함께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짝과 함께 발표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한번 발표해 봅시다. 그것을 그대로 읽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친구들, 나연아, 이제 잠시만요. 들어봅시다. 자, 왜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소비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환경이 파괴됩니까? 소비를 함으로써 나오는 쓰레기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이죠. 왜 소비하면서 쓰레기는 많아지고 자원이 고갈됩니까? 소비 자체가 자연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한 팀만 더 발표해 볼 사람. 한 팀 더 발표할 사람. 발표할 사람이 없습니까? 발표할 사람이 없으면 선생님이 늘 쓰는 뭡니까? 신이 우리를 뽑아주기를. 왜? 25예요. 할 거야? 알았어. 이거 하기 전에 하겠다는. 맞습니다. 자, 나연이 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왜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합니까? 지역된 동물들이 무지막지하게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왜 질없는 동물들이 죽어나갑니다.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무너지고 동물들이 갈 곳을 잃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합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배불러를 위해 환경과 동물을 생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했죠. 여러분 박수 한번 쳐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왜 환경을 고려해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이 중에서 특히 환경이라는 거 하면 여러분이 나왔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은 그 중에서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친구들 화면 한번 보세요. 요거 돌발, 요거 뭡니까? 북한 지금 북극입니다. 지금 나사에서
보면서 찍은 북극인데요. 이게 노란색 있잖아요. 이 노란 선이 원래 평균 얼어있는 얼음의 평균치라고 하는데 지금 하얀 부분이 현재의 얼음이라고 해요. 얼른 눈으로 봐도 상당히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어요. 이게 지금 환경 온난화 문제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 시간에 여러분 온난화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탄소 발자국. 이 돌고 달라고 했는데 뭘까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 영상을 한번 보여줄 텐데 활동 3번이죠. 활동 3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은 바로 탄소 발자국인데요. 여러분은 탄소 발자국을 아시나요? 지금도 계속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에게 기온 변화, 생물들의 멸종, 기상이변 등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입니다. 탄소 발자국은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 발자국을 찍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침이 밝았네요. 연민 씨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먼저 영윤 씨는 욕실에 들어가 양치를 합니다. 양치를 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찍습니다. 영윤 씨가 더운가 보네요. 에어컨을 틀면서 탄소 발자국을 찍습니다. 영윤 씨가 이번엔 종이컵을 이용해 커피를 타고 있습니다. 영윤 씨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탄소 발자국을 찍습니다. 영윤 씨가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핑도 하고 TV도 보는군요. 이번에도 역시 탄소 발자국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 탄소 발자국,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정말로 많은 발자국을 남기는데 그 발자국 중에서 탄소 발자국을 남긴대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적어보고요. 여러분들이 그 느낀점도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민성이가 느낀 점을 못 적고 있어요. 자, 민성이를 도와줄 엔젤, 민성아, 민성이 하지 말고 아까 민성이 회사 숙제. 민선아 한번 해봅시다. 자, 민준아, 민성이의 느낀 점을 적고 너도 같이 느끼면 적으면 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쓰시면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무심코 소비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소비를 하면은 좀 안 됩니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희주야, 희주는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예, 조금 절약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번 말해보세요. 정유라, 어떤 걸 느꼈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게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활동 4번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탄소 발자국을 배출하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스마트폰이 나와야 됩니다. 자, 활동 4번은 활동지를 보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땡땡의 하루일과 자신의 이름 한번 적어봐 주세요. 됐습니까? 거기에 시작 보입니까? 자, 식기부터 여가 시간까지 있는데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 오늘 아침을 생각하면서, 물론 오늘 저녁은 아직 안 했지만은 그럼 어제를 생각하면서 식기, 자, 세수, 머리 감기, 샤워 동그라미 1개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샤워하면 다 하는 거지. 세수만 했다, 머리 감고 얼굴만 씻었다, 샤워를 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동그라미를 하면 됩니다. 자, 다 했으면 샤워지. 자, 그럼 머리 감기입니다. 네. 자, 다음 아침 했습니까? 아침은 안먹음, 한식, 양식, 계란 후라이인데 이 해당되는 게 3개, 이런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쪽에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등하교에서 해당되는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어제를 생각하면서.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부 보면은 공책 활동지를 썼다. 몇 장? 그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공책 활동지를 어제 몇 장 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노트북과 컴퓨터는 선생님이 쓰는 거니까 너희들은 공책과 활동지를 몇 장 썼을까? 받았던 가정통신문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습니까? 자, 점심에 우리 어제 뭐 먹었습니까?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우리 학교 스테이크 나왔잖아 어제. 그러면 양식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통신. 우리 휴대폰을 많이 쓰는데 휴대폰에 제일 많이 하는 거에 동그라미를 해주십시오. 문자 같으면 몇 통, 휴대전화 같으면 몇 건, 몇 건, 문자 몇 통, 휴대전화 몇 건, 뭐죠? 그렇습니까? 네. 간식. 안 먹었어? 치킨 먹었는데. 어제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은 없다, 그쵸? 그러면 치킨에 제일 가까운 콜라. 우리 어제 콜라 먹었다. 3반 전체 콜라 먹었지? 자, 학원을 간다. 우리 학원은 형광등이다, 대길등이다, 1, 2이다. 표 안 가면 그냥 비워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시간? 예, 적으세요.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 동그라미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 몇 시간까지. 그렇습니까? 그거를 해갖고 지금 탄소 발자국을 계산할 거예요. 자, 뭐까지 되었으면 선생님 말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노원군민 탄소 발자국 계산기라고 레퍼를 치면은 요런 창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해서요. 네, 계산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얘들 알겠나? 스마트폰을 내어서 자 10기를 아이폰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샤워를 했다. 너희가 샤워 같으면 샤워도 여기에 분이 있지요. 자 10분, 20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또 넘어갑니다. 아침에 아까 한식을 먹었다. 한 그릇 먹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자 출퇴근 형님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서 아침에 선생님이 승용차로 자가용으로 출근을 했다. 여러분은 조금 다르지요. 선생님은 지금 아빠로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파랑이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맨 끝에 요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 지금 했던 거 있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한번 내어보세요. 스마트폰 내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는 짝과 같이 하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을 내어서 인터넷을 엽니다. 인터넷 열었으니까 노원 에코센터 탄소 발자국이라고 넣어보세요. 예? 노원 에코센터 탄소 발자국. 자, 나는 선생님이 잘 빌려줄게. 노원.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지에 적어놓은 거 그대로 쳐넣으면 됩니다. 자, 얘들아 탄소 발자국 가면서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에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 파랑이로 하세요. 파랑이에서 계산을 잘 못하는 친구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자, 얘들아 우리 점심에 햄버거 했는데 함박스테이크 양식이 없네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고기에 가까운 제육볶음 해야겠습니다. 네. 두 개 선택 안 됩니다. 한 개만 된다. 그렇지. 쌤 문자 한 번 보내면 한 번이에요. 문자 한 번 보내면 한 번이에요. 선생님, 이건 어떡하죠? 자, 그래서 결과 보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최종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밑에 적으면 됩니다. 이게 결과, 지금 결과를 제일 밑에 적으면 됩니다. 따로따로 적을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활동지를 잘못 만들었으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제일 밑에 총량만, 나오는 총량만 적으면 됩니다. 한식으로 하죠. 한번 알아보는 거리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하나 적지 말고요. 자, 이렇게 총량만 적어주세요. 네, 정식은 제육볶음하겠네요. 네, 이렇게 고기와 관계 있으니까. 전체 프로그램. 폰이 없었어. 저녁은 고기에서 지금 저녁 뭐 했어? 한 개를 주세요. 일일이 적지 말고 총량만 적으면 됩니다. 총량만 적으면 돼요. 쌤, 저녁 뭐 했어? 근데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 자, 스탑. 자, 들어가는 한식은 자, 선생님이 한번 보세요. 이때 스탑. 자, 학년 적은 친구도 있지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았으니까는 수업 시간 끝나고도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지요. 자, 컴퓨터 안 났어. 스마트폰 집어넣어 주세요. 생기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일단 지금 못 적었으면 친구들 이거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넘어가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국민 1인당 탄소 배출량이라고 해서 2011년 자료예요. 근데 우리 국민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단위가 톤인데요. 우리 어디쯤 들어갈까? 여기에 대상이 되는 나라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있는데 제일 우리 똑똑한 재영아, 우리는 어디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느 숫자가 우리나라일 것 같습니까? 17점? 17.3. 민준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7.2. 목일이 찬영. 9.9요. 정민이는 12.6. 우와, 누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 맞았습니까? 윤정민이가 맞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 전체가 쓰는 탄소 배출량은 세계에 7번째라고 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이 쓴대요. 독일이나 이런 나라보다, 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그런데 1인당으로 나누면은
다음에 2위 정도. 이상하다. 우리 인구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런 나라들도 탄소를 우리보다 덜 쓴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과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모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시작입니다. 일단 모든 만들게요. 자, 모든 만들었으면 친구들 주세요. 활동 5번을 봐주십시오. 활동 5번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해야 하는, 할 수 있지만 또 할 수 없더라, 힘들더라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을 고려한 소리 3가지를 적겠습니다. 각자의 3가지. 자, 의견은 의견하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각자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환경을 고려한 소리. 자, 각자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적은지 보지 말고 각자 지금 자기가 적으세요. 요거는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오늘 마이크였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게 아니라 자, 지금 이게 마이크예요. 이것을 지금 인선이 위치에 있는 친구, 사랑이 위치에 있는 친구부터 돌릴 겁니다. 3가지를 적었는 것을 자기가 말하면요,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경청하고 있다. 마이크 든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의견이 참 좋아. 저 의견은 나도 한번 실천해보고 싶어 하는 것을 제일 좋은 의견을 3가지 적는 겁니다. 이때 잘 들어야 되겠죠? 민준아, 마이크를 드세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마이크도 수연아, 마이크를 들어주세요. 시작. 민준아, 시작. 희주야, 마이크를 들어라. 자, 사랑이가 할 차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내세요. 조용히 말하세요. 자, 여기는 어디까지 마이크가 돌아갔습니까? 한성아, 마이크 들고 말하세요. 그럼 종이 서서 자 하는 걸 살짝 멈추고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이야기를 할게요.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의 스마트폰 교체율을 보니까 교체 주기가 우리가 제일 빠르네요. 15.6%.
15.6개월 만에 스마트폰을 바꾸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한번 책을 읽기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요. 약속을 하는데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공부라고 할게요. 자, 스마트폰을 한 번 더 이용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데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가 나와야겠지요. 그치? 그 나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읽기 자료와 활동 자료는 어떻게 할 건지는 같이 넣으세요. 자, 이렇고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시작. 잘했습니다.